큰 박수와 함성으로 재능교육 비정규 노동자 거리농성 1968일차 종탑 고공농성 94일차 투쟁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때는 5군데, 6군데까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공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평택 두 동지들께서 내려오셨고 지금 전국에 울산과 해화동 종탑 두 군데에서 4인이 고공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공농성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 그리고 일찍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위해서 싸우다가 산하에 가신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영원한 노동자의 노래, 영원한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런데 한 분은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김홍춘님의 따님 마음껏 청광지추 뛰어놀아도 됩니다. 아까 날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곧 2000일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2000일 이내에 투쟁을 승리해서 끝장내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2000일이고 3000일이고 4000일이고 간에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2000일이면 횟수로는 5년 반이 됩니다. 연대 오시는 동지들 또는 사회를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1600 며칠, 1700 며칠, 1800 며칠, 그리고 1968일. 숫자는, 날짜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쟁을 하는 동지들 앞에서 쉽게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2000일이면 저 위에 있는 오수영 동지 아들 채훈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채훈이가 3살 때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3살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 그 아이에게는 부재의 특별히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그 시기에 오랜 기간 동안 가끔 보는 또는 부재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탑에 올라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2학년이 되었고 얼마 전에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수학 85점 맞았다고 속상해하는 그런 발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받아쓰기를 40점 맞았다고 속상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수영 동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차마 이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채훈이한테 받아쓰기 점수를 듣고 있나요? 얘기할 수 있냐? 쓰기 아닙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 문자. 거의 뭐, 타자가 아니고 난타 수준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또 엄숙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새길로 빠졌고. 그리고 그 5년 반의 기간은 좀 봄이 되고 이러면 뭐 청첩장 이런 것들도 많이 날아오고,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국어도 받기도 합니다. 한 2주 전에 받거나 이러면 그 2주 동안, 그리고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에 가기 전까지 3만 원을 해야 할까 5만 원을 해야 할까, 또는 이쪽은 좀 면 친척인데 좀 내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것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기 전에 봉투를 낼 때까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긴 시간 회고의 하나의 분위기가 왜 이렇죠? 아마 날씨 탓이겠죠? 아마 기분 탓이겠죠? 저와 다르게 힘찬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발언 힘차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학습지 산업노조 재능지부 아니군요. 학습지 산업노조 재능지부 집행위원장 유득규 동지를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분위기를 한참 밑으로 깔아앉고 저보고 힘찬 발언을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날씨도 별로 안 좋고, 사실은 저도 오늘 이렇게 날씨 탓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겹치고 생각할 게 많아져서 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지? 이랬더니 옆에 있던 누군가가 늙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늙어서 우리 할머니가 이런 소리를 자주 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모든 게 사실은 지금 고민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날짜를 가는 것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온갖 신경이 다 그 날짜에 꽂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두 친구들이 종탑 투쟁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까지 버텨야 될까? 그 버텨야 되는 것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된 거는
끝까지 가겠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내용을 내올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 했습니다. 물론 고강도 투쟁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얘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어봤자 없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강도 투쟁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단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강도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단식이 배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백일이 되더라도 문제를 꼭 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2, 3주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는 바람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조합원에게 지적을 하나 당했습니다. 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일이 다 와가잖아요. 지방에 우리 정신일 조합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날짜판을, 이 숫자판을 매일 아침에 이걸 바꾸고 저 앞에 종탑 농성 며칠차 이걸 바꿔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두 자리 100일을 안 넘길 생각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일을 안 넘겼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투쟁은 끝까지 가는 거지. 그랬더니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날짜판이 날짜가 2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일까지 100일을 넘어도 200일을 넘겨도 싸우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정의 시간이 99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잠재의식속에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한 걸 보면은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긴 시간이라고 종탑에서 버틸 수 있을 가장 긴 시간이라고 생각한 게 아마 99일이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99일은 곧 다가오고 이제 날짜판을 3칸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숫자가 다 2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2000일이 되면 0이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판도 새로 다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회사와 교섭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섭은 늘 우리에게 아주 가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늘상 그 기대는 깨집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뒷심을 가지고 회사에게 우리의 주장을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조합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들은 바로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이 있으면 더 큰 힘이 되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교섭투쟁을 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일 종탑 100일 투쟁을 앞두고 교섭에 들어갑니다. 교섭을 얼렁뚱땅 해서 100일을 안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일은 넘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섭투쟁을 얼마큼 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일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교섭과
다음 투쟁에서 승리의 희망을 그리고 승리로 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힘을 또다시 한 번 더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에게 승리의 희망이 있음을 동지들의 힘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쟁!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2001은 우리의 요구가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적힌 대로 모시겠습니다. 미모 시인, 김홍춘 시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춘입니다. 자꾸 들으니까 정말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살면서 지나치고 나서 꼭 후회를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한테 소홀하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라면서는 부모 형제한테 남들에게보다 무심하게 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참마음을 잊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어지는 투쟁 현장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누구와 싸우기 시작하였고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보다 옆에 있는 동지의 흡을 보려고만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의 마음과 길바닥에서 함께 몇 년을 뒹굴며 투쟁해온 동지들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5023 봄날에도 그들은 겨울옷을 입는다. 그들의 피부는 하나같이 검게 그을었다. 그들은 웃을 때도 똑같다. 얼굴은 웃는데 눈에는 눈물이다. 먹는 밥도 똑같아. 사철 내내 먼지 섞인 밥이고 물이다. 천막에 앉은 그들의 시야는 사람들 무릎 아래. 온갖 종류의 신발들이 떠들며 스쳐간다. 정해진 규격에 맞춰 걸어가는 신발은 절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아도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천막은 도시 한가운데 있어도 섬처럼 떠있다. 낡고 작은 신발들이 제각기 다른 배를 타고 섬으로 모여들자 그들이 말한다. 산을 옮겨 길을 내겠노라고. 제가 중간에 막 순서 집어넣고 이러면 애드립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게 다 흐트러지는데 어떡하죠? 제 순서를, 잡죠. 제가 어제 뒤풀이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술김에 뭘 올렸더니 사람들이 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새벽에
술김에 끄적거렸던 페이스북 좋아요가 40건이 넘었어요. 제가 평균 한 20몇 개,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또 미모 시인 신앙송 했으니까 또 그것도 시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저도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도현식 연탄재? 아니죠. 너에게 묻는다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했다. 식어버린 연탄재 아니다. 아직 이걸 타고 있다. 그 발 함부로 놀리지 마라. 딘다. 자, 다음은 이름이 뭐죠? 너 이리 와서 줄넘기 한번 해볼래? 앞에 나와서. 줄넘기 도전 이러니까 내 눈을 빤히 보더니 싫어. 자, 진행하는 동안 좀 잘들 구슬러 보세요. 자, 오늘 발언은 세 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네 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수종 타워크레인 전비연 의장님이죠. 그리고 서부비전교센터 원용기 동지, 그리고 마지막 총탑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들 준비들 하시고요. 먼저 이수종 발음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죠? 자, 이수종 동지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수종입니다. 투쟁! 좀 힘이 되고 밝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신 분들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노동자들이 5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요즘 언론을 보면은 화학물질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돌아가신 5분도 화학물질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자기들은 그 화학물질이 간을 통해서 어디에서 사용이 된다면은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은 자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동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 아니냐. 그 화학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근래에 삼성전자, 불산노출 전부 다 은폐를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걸린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 삼성전자가 1년에 수십조 원 순수익을 내면서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모른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사기치고 탄압하고 획박하고 다 그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니
얼마나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 공기업에 수백 조의 공기업 적자랍니다. 빚이 있답니다. 그 공기업 사장들 연봉이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몇 억씩도 챙겨왔답니다. 빚은 몇백 조가 있는 가정에 대통령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3%가 올린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일을 하면서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올려주면은 대한민국은 망한답니다. 요즘 금고가 10억짜리 금고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팔린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면은 가만히 찌죽은 듯이 지낼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명박 정부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노동자 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약 3,0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아마 이 5년이 지나면은 지금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은 또다시 몇천 명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 잘못입니까? 학생들 잘못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고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1등하던 학생이 2등하면은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로지 2등은 필요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어린 꼬마들부터 우리 스스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힘찬 발언해주신 이수종 동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언자는 나오면 발언만 하지 않고 또 다른 걸 할 것 같은데, 소비정규센터 원용기 동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서부 비정규센터 그리고 류재훈의 만화교실 운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만화교실을 우리가 여는 이유는 단순히 만화뿐만이 아니고 그 만화를 통해서 또 썰도 가미하면서 그 만화를 배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우리 저 류재훈 화백이 참 그렇게 수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마이크 앞에 오면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막 커지고 막 그냥 뭐 장렬을 하는 막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3시서부터 시작한 그 막스 그 포미날레 거기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가자마자 참 마음을 상하게 한 게요. 이제 발제자가 있고 이제 토론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유명한 발제자가 또 유명하고 또 그 토론자도 유명한 교수입니다. 참 화가 났습니다. 이제 유럽의 어떤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제 토론자가 이야기하니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교수님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또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우리 5년 후에 보지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동지들 다 앞에다 모아놓고 소위 사회주의자라는 놈들이 소위 코뮤니스트라는 놈들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오늘 우리 남한의 현실이 그렇듯 처참합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종탑에 있는 오수영 여민희 동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저 좁은 공간에서 정말 운동도 제대로 못할 거고 날씨가 맑으면 애들하고 가족하고 손잡고 좀 이렇게 좀 꽃구경도 하고 또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제 오늘 감기부터 심하게 걸렸다는데 따뜻한 구들장이 있고 이렇게 아랫목이 있으면 참 배 깔고 눕고 이렇게 이불 덮고 누우면 좀 좋아질 텐데 저 위는 그런 것도 없고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꼬미넬라 가서 만난 동지가 노역주의 고민택 동지를 또 만났습니다. 물론 재능 투쟁 상황에서 보면 심지어는 거의 욕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사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또 동지이기에 도대체 재능 가지고 왜 이래? 선배 이러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고민택 선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씩 웃더니 에이 쟤는 끝나거든 맞나? 이러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저랑 같이 담배 피기 뭐하니까 저쪽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동지들하고 담배 피고 저는 오늘의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분명히 주체가 분명히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단체가 그 조합원들이 자본과 싸우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드니 연대단체들은 그들에게 그 동지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이 자본가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것이 연대단위들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단위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동지들 제가 또 마음이 아픈 현실이 뭐냐면요. 우리 동지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지는 야 이건 아니다. 정확하게 이 시점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 대다수 이 재능투쟁에 많이 연대는 몇 번 했지만 많이 연대 안 한 동지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일인데 우리가 가서 뭐를 해?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가서 해줄 것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가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동지들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체가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연대 단위들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합 주체들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 동지들이 조금 더 밝은 눈으로, 조금 더 올곧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00번 언제든지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본가들을 한마디로 작살내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이 남한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원래 대한민국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예시당초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말은 잘 안 쓰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요. 상해 임시정부에 강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대공장, 모든 은행, 모든 국가기관 산업은 다 국가 소유로 한다. 모든 땅은 국가 소유이지만 대지주, 중소지주, 빈농 이렇게 구분해서 그 역순으로 토지를 지급하겠다. 이런 것이 골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과도 못한 나라가 이 남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노동자들이 갈 곳 없어 정말 저 종탑에 올라가고 철탑에 올라가는 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승리를 이끌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싸워서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본주의 철폐를 외치는 우리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반주로 노래 한 곡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릴 수 없게 민들레처럼 하겠습니다. 오늘은 톤 높이 안 할게요. 오세영 여빈이 동지, 이 노래 선물입니다. 너무 나가.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톤 무섭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모진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도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 길
네, 발언에 마음을 담아서 또 노래에 마음을 담아서 두 배의 박수를 다시 한번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집회 때 연대에 관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은 동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투쟁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대 동지가 나와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그 연대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주체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에 갔을 때 10,000명의 동지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모인 동지들의 마음은 나의 투쟁을 함께 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 그 10,000명 중에 한 사람의 이유도 2가지, 3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3만 가지, 4만 가지 이유가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연대로 오셨나요? 예, 연민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연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단지 동정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어쨌든 투쟁하는 곳에 함께 연대해서 그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그 투쟁의 승리가 이 사회 발전에,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마음들은 교집합으로 가지고 연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공연입니다. 이러면 틀리죠, 공연. 네, 공연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공연입니다. 노동자 가수 김선만 동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가수 나오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노래를 그렇게 하면 보니 가수 죽으라는 소리요. 여기 다니다 보면 참 좋은 인자들이 많아요. 저 동지도 기타 반주 좀 올려주세요.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며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뭘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래요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제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기억 속에 잊혀져 가요. 비도 그치고 그냥 예. 애도 있고 그러니까 동요를 같이 한번 부를게요.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이 노래 알아볼래요? 예, 그거 그럼 따라해요.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그렇죠, 박수까지.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짝짝.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예, 그렇죠. 한번 불러봅시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따라해봐. 촛불 놓고요. 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그 다음에는 통나무. 네, 통나무까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다음엔 통나무 위에 개구리가 갑니다. 하나 둘 셋.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 네, 그 다음엔 개구리에 빈대가 있습니다. 빈대 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는 별이 있습니다. 저 별이. 그죠? 가서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의 빈대가.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의 빈대가.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 개구리의 빈대가.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의 빈대 위에 구름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의 빈대 위에 구름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의 빈대 위에 구름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의 빈대 위에 구름 위에 별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위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 위에 빈대 위에 구름 위에 별이.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를 보았네. 저 깊은 산골짜기 웅덩이 안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 위에 빈대 위 구름 위에 별이. 널지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그리운 밤이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쓸쓸한 너의 아파트.
바보처럼 머물지 못해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이랬다면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죠? 네. 네, 마지막 노래를 뭐 하나 같이 하나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가을방을 둘러오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네 랄라 랄랄라랄라 랄랄라랄라 랄랄라랄라랄라 랄랄라랄라 갑시다 랄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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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민이 오수영 감기 낫고 건강하라고 소리 한번 힘차게 냅시다 하나 둘 김성만 가수 제법 센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처지니까 또 띄워주기 위해서 또 특별한 선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달쌤 이거는 원래 파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가지고 연대가수 지도하면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하던 그런 맞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962일차 그리고 송탑 94일차 문화제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같이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오수영! 여민이! 나와라! 짠!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민이입니다. 일주일 내내 좀 제가 아프다고 계속 밑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 첫날 약을 아주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나았다고 이제 다 나았다라고 하루 만에 이렇게 나을 수도 있는구나 막 얘기를 하고 좀 설쳤더니 다시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약 먹고 나은 거 별로 자랑질하지 않고 좀 더 잘 먹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거뜬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또 기온차가 있으니까 동지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저희에게 또 씩씩한 기운 또 서로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은 오수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근데 소문이 되게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저 안 아픈데 같이 아프다고 자꾸 이렇게 나서 제 여민이 동지 병간호를 하지 말고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감기가 원래 나가려면
다른 사람한테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경계를 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은 화가 좀 많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셔서 동지들도 많이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회사가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집중교섭을 주말부터 잡혀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하는 일을 보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새벽에 시청 황구단 농성장에 누군지 모를, 회사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데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와서 현수막을 싹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있는 박성훈 회장 집 앞에서 선전전이 매주 오전마다 있어 왔고, 그 선전전 자리에 노무팀이 아닌 현장의 직원들을 내보내서 집회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이 지난달 작년 6개월 동안 교사들을 쪼고 쪼아서 실적을 강요했고, 그 실적을 어느 정도 이상 달성한 교사들, 6개월 동안 매주 3명 이상의 입회를 올렸던 교사들을 해외 연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노동조합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정영업을 강요한 결과일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 가서 교사들 연수가 끝난 지난달 말 재능교육 산출 41만 회원 중에서 3만이 정리가 됐습니다. 41만 중에 3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7.5%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저는 종탑에 앉아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어떤 한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만두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희 조합원이 오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 선생님이 있는 집에 쳐들어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교실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5월 1일자 마감에 이 선생님 원래 가지고 있었던 126명의 회원이 165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동료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짜 회원이 선생님 이름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던 회원들 명단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41만 중에서 3만을 털었는데 교사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가짜 회원을 30개를 넘게 안았습니다. 이게 재능교육의 현실입니다. 재능교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도 바르게 부정영업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사원들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현수막을 끊고 선전전을 다닐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교섭을 앞두고 나서 게시판이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아마도 노동조합 내부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게시판을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의견을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재능교육 사측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이간질하고 갈라진 틈을 더욱 벌이려고 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섭에 희망을 가졌으면 참 좋겠지만 워낙 긴 시간 많은 일들이 있어서 희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00일 투쟁 그리고 2000일 투쟁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갈 것입니다. 재능교육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투쟁 지치지 않고 힘차게 가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에서 재능 투쟁 승리하자! 끝까지 투쟁에서 재능 투쟁 승리하자! 이정규직 실패 투쟁 회사 투쟁. 네, 오늘 또 앞에 나오신 발언자분들도 오늘따라 구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요구를 담은 구호하고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부르면서 오늘 투쟁 문화제 마치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구자